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가 2020년 여름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7가지 마스트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저희가 크게 오늘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지,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이 현실이 의미하는 점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보면은 제목 자체는 Changes to Standardized Examination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아이들한테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시험이겠죠. 시험. 이제 아이들이 시험이 다 취소되고 그러면은 시험을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은 딱 올해 입시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내가 10학년이다, 내가 9학년이다 하는 아이들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올해 11월부터 원서를 내는 아이들에 한해서만, 그리고 딱 라이징 시니어 지금 현재 11학년이죠. 올해 원서를 지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딱 1년 동안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변화들이 지금 11학년한테만 해당되지 10학년, 9학년한테는 이런 시험의 변화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는 이제 SAT, ACT를 하나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SAT2, AP라고 해놨는데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특히 SAT2하고 AP는 지금 많은 대학교들이 올해 시험에 한해서는 안 받거나 아니면은 제출해도 되는데 그거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SAT나 ACT 다 취소되고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도 골라야 되겠죠. SAT가 중요한지 SAT2가 중요한지. 그런데 SAT를 선택한 것 같고, 그다음에 AP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free response question으로 제한돼 있고 온라인으로 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새벽 1시, 3시, 5시에 보고 시간도 1시간 미만이고. 그런데 저는 가장 우려되는 거는 학교들은 이 AP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고 그건 상관없다고 했어요. 대학교 측에서는 올해 보는 AP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동시에 접속하면은 좀 문제도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집에서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안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SAT2하고 AP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학교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장 문제되는 거는 이제 SAT하고 SAT2인 것 같아요. SAT하고 ACT요. 시험을 내가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시험이 3월 달에도 캔슬되고 5월 달에도 캔슬되고 이러는 시국에서 점수가 없는 아이들은 이제 형평성 논의. 난 시험을 못 보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딴 애들은 형평성이 어긋난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3월 달쯤에 하버드에서는 벌써 얘기를 해줬어요. SAT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볼 필요가 없는 시험이다. SAT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만 봐도 충분히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표에 보시는 것 같이 3가지로 제가 구분해 놨거든요. 하나는 SAT를 그래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라는 학교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가 내고 싶으면 내라. 하지만 필수사항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결정을 못했다. 유보적인 입장. 그래서 반드시 내야 되는 학교들을 보면은 먼저 이 3캐터고리로 나눴거든요. 이제 US 뉴스 랭킹상 1위부터 22군, 21위에서 42군, 그 다음에 41위에서 62군 이런 학교들 중에서 모든 학교를 표준한 건 아니지만 한국 아이들한테 좀 인기 있는 대학교들을 보면은 일단 마스터 학교들이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이제 테스트 옵셔널 같은 경우에는 상위 22학교에서는 코넬은 한 3주 전에 선포했죠. 올해 입시에 대해서는 SAT를 안 받겠다. 그 다음에 그거 한 2주, 원래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테스트 옵셔널이었고, 그 다음에 UCLA, UC 버클리 모든 UC 학교들도 한 달 전에 우리 SAT 올해는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Boston College, Boston University, Brandeis, Northeastern 이런 학교들 또한 아니면은 케이스 웨스턴, 페퍼다인 이런 데도 다 테스트 옵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은 아니면 아이들은 그럼 나 SAT 안 봐도 되는 거냐 하는데, 위에 리스트를 보세요. 먼저 1위에서 20위 학교들은 거의 다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 SAT2는 우리 안 받는다, AP도 안 내도 된다, 하지만 SAT나 ACT는 내라 라는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군에 보면 이제 또 많이 좋아하는 학교들 있죠. 에머리도 있고 조지타운도 있고 미시건도 있고 조지아텍, NYU, 로체스터 또한 NYU SAT 내라라고 입장을 표명했고, 그 다음에 윌리엄슨 메리, 노스이스턴, UIUC, 텍사스, 어스틴, 오하이오 스테이트, 시러큐스, 퍼듀, 여기도 애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들이잖아요. 여기 또한 SAT를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학교는 위스콘신 메디슨하고 펜스테이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먼저 SAT 일단 점수가 다 있는 아이들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데, 올해 원서를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서 지금 SAT 점수가 없다, 아니면 ACT 점수가 없다, 아니면은 SAT2도 없다 하는 아이들은 적어도 본인의 이제 군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 SAT하고 ACT는 봐야 된다는 게 잠재적인 아니면 잠정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은 다 이제 11학년에 적용되는 거예요. 올해 입시에서만요. 지금 만약 우리 학생은 몇 학년? 9학년. 우리 학생은 9학년이라면 SAT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시카고 빼놓고 나머지들은 다 여기로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스탠더다이즈 테스트에 대해서 많은 혼돈이 있는데, 잠정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저도 예전에도 꾸준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월 달쯤에 이제 AP는 SAT2는 많이 안 볼 것 같고 SAT는 다 볼 것 같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라면은 그 SAT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SAT 시험이 되게 유연적으로 변했잖아요. 이제 8월 달도 있고 9월 달도 있고 10월 달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시험들이 많기 때문에 12월, 1월까지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달을 얘기한 건 뭐냐면, 원래 1월 달에 있었는데 3월 달로 바뀌고, 11월 달은 원래 SAT2만 보게 돼 있었는데 변할 수도 있고, 12월 달은 원래 없었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 대학교들도 SAT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SAT 회사 측에서도 만들어 놓은 시험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정적 결론은 SAT1, ACT 점수는 올해 입시에도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게 1차적인 결론이고요. 2차적으로 보면은 이제 또 지금 제목 자체가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2020년이라는 현실이 어떠한 현실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백그라운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서머 캠프들이 많이 이제 캔슬 됐죠. 어떤 아이들은 서머 캠프를 지원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서머 캠프를 지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머 캠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유형의 이제 3번하고 4번이 2번하고 3번이 같이 되겠죠. 이제 volunteering 프로그램도 돼 있고, 서머 캠프나 봉사나 인턴십이나 이런 게 다 취소되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시험도 취소되고 여름에 할 수 있는 활동도 취소되는데, 대학교 측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으로 이들이 학생들에게 요구했던 그런 기준들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SAT 정도 하나 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뺄 수는 있지만, 이 앞서 나와 있는 슬라이드처럼 학교들이 이 테스팅 폴리시를 어느 거를 선택하는 거에 무관하게 그 기타적인 내용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전통적인 기준들이 적용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과거에는 몇몇 학교들만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교들이 2020년 여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거는 이제 하버드도 그랬고 콜롬비아도 그랬고 스탠퍼드, 뉴펜, 브라운, 코넬 모든 학교들이 다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그 2020년 여름에 이제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유심히 아니면 매우 중요하게 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저희 설명의 목적인 2020 여름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학교들이
2020년 2학기 성적에 대한 의문점을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태가 있은 다음에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던 학교도 있고 바로 즉각적으로 전환한 학교들이 있고 아니면은 질질 끌다가 우리 한번 지켜보자 하다가 그냥 학교 마무리한 학교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레이딩 시스템 자체도 어떤 학교들은 A, B, C, D, F 그대로 주겠다. 어떤 학교들은 패스, 논 패스로 하겠다. 어떤 학교는 A 아니면 F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평가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이유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여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2020년도 여름에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곰곰이 보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수업적인 거 외에도 뭐 미국에서 오거나 어느 나라에서 왔든 간에 아이들이 솔직히 2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도 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집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 어떠한 유형의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학업적인 측면, 또 하나는 이제 활동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지금 정상적인 4개월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요 대학교들이 꼭 집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본다 안 본다 이런 건 얘기는 안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1차적으로 SAT에 대한 혼란이 있어가지고 그건 정리해줬고 대학교들이 대다수 학교들은 아직도 우리는 받겠다. 몇몇 학교들은 우리는 테스트 옵션으로 가겠다. 하지만 SAT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코넬하고 UC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SAT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SAT2하고 AP에 대해서는 많은 학교들이 또 적극적으로 올해 입시에 한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반영하지 않겠다, 안 내도 된다라고 선포를 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정상적인 학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2020년 여름에 대해서는 과거 입시와는 달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결국 앞에 이 5가지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혼란 속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혼란 때문에 본질적으로 변한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면 많은 글들이 이번 입시는 뭐 객관성이 결여됐다, 무엇이 빠졌다,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했는데 솔직히 변화된 건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입시 자체 본질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서머캠프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서머캠프 간다고 아이가 대학교 붙는 것도 아니고 서머캠프를 안 갔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서머캠프 못 가니까 우리 불리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접근 방법이죠. 두 번째, volunteering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주일 단기 선교, 단기 봉사 못 갈 뿐이죠. 근데 그건 어차피 의미가 없었던 봉사였어요. 이와 같이 이런 가변적인 요소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변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이번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열심히 보겠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배경은 제가 설명드렸죠. 두 가지 이유였잖아요. 1월부터 5월까지의 정상적인 학기가 학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활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름부터 원서 넣을 때까지의 기간을 그러면 연장해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은 그렇게 놀랄 필요도 없고 이 COVID-19 리얼리티가 그렇게 뭐 나쁘지도 않아요. 네, 이런 변화인데 그러면은 기존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어요. 기존에 이제 학생을 뽑는 기준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 기준이 뭔지 한번 봅시다.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GPA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시험 점수 중요하고 뭐뭐 중요하다라고 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름에 무엇을 하냐는 거를 본다 그랬고 그러면은 여름에 하는 활동의 이름보다는 활동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나 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봅시다. 한번 볼게요. 다 이제 학교에서 가져온 거니 이제 대학교 웹페이지에서 그냥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 가져온 겁니다.
그 스탠포드, MIT and other competitive schools 이거는 주로 이제 22, 30위 안에 있는 학교들 중심이고요. 근데 저희가 항상 설명회 할 때 22, 30위 위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52 학교 안 하냐, 왜 102 학교 안 하냐 하는 건데 솔직히 제가 102 학교를 안 하는 이유는 준비할 게 없어요. 그 100이 넘어서 뭐 100이 밖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토플만 내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뭐 1시간 동안 네, 토플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강남에 있는 뭐 해커스 다니면서 공부하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100위권 밖에 지원하는 아이들이라는 경우에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 어려움이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장하면서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실수했던 부분이 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만회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다음에 뭐 52 정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50에서 80위를 뭐 90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솔직히 30위 안에 있는 학교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활동을 준비한다면은 주로 아이들이 50위 밖에 가는 아이들은 이제 점수가 안 돼서 그걸로 지원을 이제 눈은 돌리는데 만약 상위권 대학교에서 원하는 활동을 준비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아이의 인재상을 맞춰준다면은 점수는 60위 학교더라도 합격은 40위 할 수 있어요. 그럼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설명에는 항상 30위 안에 있는 학교들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오늘은 유튜브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는 MIT, 스탠포드 나랑 상관없는 학교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만약 본인이 학점이 뭐 3점대 초반이다. 2점대 후반이다. 그러면 더욱더 열심히 들으세요. 왜냐면은 점수적으로는 3점대 초반, 2점대 후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7, 8, 90위로 가야 되는데 활동만 이런 가치들만 잘 충족해 준다면은 50위, 40위까지는 가능해요. 제가 보기엔 30위는 좀 힘들고 20위는 좀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4, 50대 그 랭킹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봅시다. Are not interested in contrived resumes that were written based on what applicant assumes the school wants.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력서라는 거는 아이의 단순히 활동뿐만이 아니라 학업적 발전도 다 나타내는 서류거든요. 더큐멘트잖아요. 근데 이력서를 쓸 때는 제일 상단에 자기 이름 쓰고 그 다음 칸에는 이제 교육 경력 쓰고 그 다음에는 본인의 이제 프로페셔널 경력 쓰고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쓰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쓰고 그 다음에 볼런티어 쓰고 이런 식으로 이 아이의 전반적인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 그 서류인데 얘네들이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들과 비슷한 이력서 그거 원치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학교들이 이걸 원하겠구나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력서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가 좀 더 위험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거는 부모님 탓이 큰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 이 문구에서 이 아래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남들과 유사한 이력서. 했을 때 다 이제 에이션이겠죠. 이제 국적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캐네디언이든 상관없어요. 이제 뭐 미국이면 제가 살짝 빼놓을게요. 어차피 근데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인터내셔널 에이션이나 경쟁은 심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부모님들은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았다 그러고 아무리 저는 아이들한테 간섭 안 해요라고 말을 해도 항상 비교를 해요. 내 옆에 있는 아이는 뭘 했더라. 너 선배는 어디 갔는데 특히 제일 문제되는 건 올해 너 선배 중에 누가 하버드 붙었는데 걔는 뭘 했어?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뜬금없이 그걸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또 대학교들이 원하는 거. 대학교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질문인데 대학교들은 무엇을 원하냐? 라는 질문 당연히 던져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패요인은 뭐냐면은 대학교에서는 그럼 얘가 오케스트라 하면 좋아하니까 오케스트라 하자. 대학교는 리더십을 좋아한다니까 당연히 프레젠트 시켜놓자. 대학교에서는 뭐 이노베이티브한 엔터프레너십 정신을 좋아하니까 그냥 무작정 클럽 만들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한 현상 뒤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아이의 본연의 모습이 빠져 있어요. 첫 번째 유형 보세요.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그냥 포지션별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를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디가 있나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매번 강조하는 거는 이런 식의 이력서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원하냐? 이제 가치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내가 하는 활동들이라는 거는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그 수상 경력이나 모든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로 충족해줘야 돼요. They are interested in applicants who are driven. 혼자서 독립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아이. Engaged in life. 이게 제일 부족하죠. 한국 아이들은요. Engaged in life는 뭐예요? 남들과 어울리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고 AP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혼자서 뭐 블로그 하나 쓰고 끝. 이게 무슨 engaged in life예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authentic. 이게 아까 말했던 자기만의 본연의 삶, 자기만의 모습.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 you have to be driven. 뭐냐면은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야 돼요. 근데 driven 자체는 이거는 오해하는 분들은 뭐냐면은 driven 하면은 열심히 뭐뭇을 하면 되겠구나. 맞긴 맞아요. 하지만 driven이라는 거는 그걸 한번 봅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열심은 맞지만 열심이란 거는 시간적으로 평가받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했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진짜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주당 한 5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주당 5시간 이상, 그 미니멈 기준. 주당 5시간, 그 다음에 연간 한 30주. 이 정도는 해야지 좀 잘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지 좀 열심히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그 아이가 다양한 클럽을 막 만들어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4개 클럽의 프레지던트고 2개 클럽을 자기가 만들고 뭐뭐 한다. 새로운 걸 뭐뭐 하려고 그래요. 드리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단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 한 15분, 30분, 1시간 만나가지고 그냥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끝났는데 그게 무슨 드리븐 된 거예요. 시간적 투자가 없으면 드리븐이라는 요소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만들었다고 쳐요. 칩시다. 어떤 클럽은. 그러면 그 활동을 확장해 나가야지. 왜 무슨 그러니까 애들이 안 좋은 것만 배웠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안 좋은 것만 배웠어요. 애들이 자기네만의 무슨 사교 클럽 같이 만들어가지고 무슨 멤버십인 것처럼 자기네들끼리만 하는데 no. 내가 잘하는 게 있거나 좋아하는 게 있거나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있으면은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해야죠. 그런데 한국 아이들은 그다음에 에이션 학생들은 부모님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커요. 저도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야, 너 왜 친구들이랑 안 하니? 그러면 애들이 하는 게 쌤, 엄마가 이거 친구들이랑 하면은 제가 혼자 이거 다 크레딧 받을 거를 남과 공유하는 거 그래서 저한테 불리하대요. 얼마나 이기적인 아이예요. 걔는 좋은 대학교 가도 그냥 자퇴해야 돼요. 걔는 사회에 쓸모가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안 보여주니까 그리고 대학교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만들었다 아니면 내가 진짜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공유하세요. 왜 공유하네요? 그 다음에 오펜틱은 뭐냐면은 이 아이가 학업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는지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 9학년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지? 오케이, 유민양. 유민양은 뭐 좋아하니? 학업 필요 없이. 유일한 학생이라서 미안해. 근데 그리고 엄마도 옆에 있어가지고 이게 눈치 보지 말고 이렇게 잘 돼 있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유민은 뭘 좋아해? 학교에서 연극하는 거 좋아, 운동하는 거 좋아. 오케이, 끝. 만약 연극하는 걸 좋아한다면은 일주일에 연극하면서 한 10시간씩 투자해. 그리고 엄마한테 주말마다 엄마 나 뭐 연극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여름방학에 오면 대학로 같은 데 가서 매주 공연도 좀 보고 학생 할인 받으면 5,000원이면 볼 거야. 그리고 그러면은 뭐 돈 안 준다 그러면 엄마 그럼 나 밥 안 먹을게. 나 밥값 줘. 밥값 10,000원은 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맥도날드 가도 올데이 세트 아닌 걸 먹으면은 제가 되게 황당했던 게 빅맥 세트는 5,800원이고 묵나겟 6개 조각 세트는 6,200원이더라고요. 빅맥은 올데이 세트가 할인 들어가고 10,000원이면은 근데 아이들은 그것도 안 먹이죠. 부모님들이 더 좋은 거 먹이겠죠. 그러면은 공연표 하나가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해줘야 돼요. 공연 가고. 그러면은 아까도 그랬지. 여름에 너 뭐 했니? 했을 때 남들은 저 뭐 했고 근데 유민 양은 저는 여름에 공연 한 20개 봤어요. 다르잖아. 그리고 전공과도 필요 없고 관련이 뭐 전공이 그쪽으로 가든 안 가든 상관없지만 그쪽이랑 관심 있고. 그리고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 운동 뭐 좋아해? 수영하고 럭비. 오케이, 럭비 되게 좋은데. 쌤도 럭비 많이 했는데 럭비 쌤에서 홍콩에 가서 보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거 지금 안 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롯데 자이언트를 한번 봅시다. 롯데 자이언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새로운 사회이사 및 무슨 매니저 한 명을 외국인 할아버지를 임명했죠. 근데 왠 줄 아세요? 그 아저씨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롯데 자이언트 게임에 매일 와가지고 광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단에서 뽑아갔어요, 그냥. 이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축구를 좋아한다, 수영을 좋아한다면은 여름에 뭐 했냐? 아, 저는 여름에 저 혼자 수영하는 거 왜해요? 아, 한국에 있는 청소년 수영대회 가서 관람도 하고 아니면 YMCA 가서 수영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본인의 드리븐이랑 오펜틱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오펜틱하다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무엇. 왜냐면 여기 있는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들의 적이 한 명 있어요. 부모님. 부모님이 적인데 야, 좋은 학교 붙은 애들은 이거 없더라 이력서에. 걔는 이게 있으니까 이거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무언가는 꼭 해줘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고, 좀 더 이제 한번 봅시다.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이 바탕으로 우리가 나간다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름에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좀 더 집중 시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설명의 핵심은 이제 여름에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고, 시작 자체는 지금 가변적인 요소들 안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새로 부각되고 있는 게 2020년 여름에 무엇을 하는지 보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보는 기준 자체가 기존의 대학교에서 아이를 선발하는 그러한 가치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우리가 또 이제 크게 무엇을 했냐 이런 거에 들어가기 전에 큰 그림적인 측면에서는 아이가 관심 있는 그 무언가가 뚜렷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아이가 A라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은 누구나 그 이력서를 봐도 아, 얘는 이거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를 하나 넣을게요. 이게 잘못 전달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아이가 지금 전공이 없는데, 특히 이제 전공이랑 이게 좀 오해될 부분이 있어요. 전공을 그러면 지금 무작정 하나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올인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이가 전공이 지금 없다면은 이 포커스 된다는 거는 전공을 찾고자 하는 노력만 보이면 돼요. 전공이 없어요. 그러면은 한 3주 동안은 A라는 전공 해보고 3주 동안은 B라는 전공 해보고 3주 동안은 C라는 전공을 이렇게 해본다면은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포커스된 노력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력서를 읽었을 때 얘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나타나야 되지만, 단 이게 오해의 소지는 뭐냐면은 무조건 한 개를 골라야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무엇이든 간에 아이가 그거를 찾고 다니는 노력만 보이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애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A도 하고 B도 하고 C를 했다라는 거는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요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clearly demonstrate your authentic aspects. 즉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색깔, 나만의 특징, 나만의 저는 그냥 취미라고 했어요. 취미. 이런 게 여름에도 꾸준히 이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름에는 특히 이제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했던 아이라면은 그 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골라서 해야 되겠죠. 9학년 아이들, 10학년 아이들은 이건 아직 3번은 해당이 안 돼요. 9학년, 10학년 아이들은 아직 픽앤추즈적인 단계가 아니라 아직은 이제 익스플로어 하는 단계예요. 그렇다 보면은 예전에 그래서 이러한 면모를 보는 이유는 뭘까? 예를 들어서 driven하고 engaged in life하고 authentic하고 이러한 면모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demonstrate your capacity for success. 변화를 얘는 변화 아니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건 정말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요. 노력하는 애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정직성과 솔직한 그 땀에 대한 그 가치가 좀 떨어졌어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돈도 있고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은 실패한 걸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미국 대학 입시에서 시행착오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단순히 내가 어떠한 수상을 하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보다는 떨어져도 계속 노력했던 아이들,
그리고 단순히 하나의 결과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아이들보다는 여러 가지를 실험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과외나 아니면 부모님이 하는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원래 10시간 학생이 고민해야 되는 거를 1시간에 끝내는 그러한 유형의 아이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대학교 가면 혼자 공부해야 돼요. 사회 가도 혼자예요. 저희도 간혹 가다가 대학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컨설팅을 해달래요. 그럼 저는 되게 놀래요. 네? 뭐 동생 있나요? 아니요. 저랑 했던 얘예요. 네? 얘 대학교 안 갔나요? 그러면 아니요. 대학교 갔어요. 그럼 제가 뭘 도와줘야 되죠? 그러면은 얘가 대학 생활을 잘할 수 있게? 그거는 아이의 목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못 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우리 아이가 대학교 가서도 엄마 나 무슨 수업 들을까? 엄마 나 이 활동해도 돼? 요새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도 그런 의사 한 명이 있죠. 맨날 엄마한테 통화해가지고 엄마 뭐 사가지고 갈까? 근데 그 아이는 사연이 있잖아요. 사연으로 보면은 아빠가 직원이랑 바람나고 동생은 죽고 엄마는 또 아프고 그리고 엄마한테 묵뚝했는데 엄마한테 이제 잘해야겠지라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걔는 그러는 건데 그리고 자기들도 열심히 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헬리콥터 패런팅의 결과물을 보면은 되게 암울해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 갔어도 저는 그런 전화 받을 때마다 되게 놀래거든요. 와우, 정말 이런 애들도 있구나.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필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이 문구는 뭐 학교들마다 많이 있는데 제가 프린스턴을 따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여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We are interested in the talents and interests you would bring to Princeton outside the classroom. 잘 보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outside the classroom이죠. 이제 방학했어요, 우리. 그리고 수업 외적으로 너가 어떻게 기여를 할 거냐에 대해서 궁금하대요. 그 다음에 we don't value one type of activity over another.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활동적인 측면에서 특정 한 개의 활동을 다른 활동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요. 아까 계속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은 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여름에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질문을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이 변화되는 현실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새롭게 나온 건 이거 딱 하나예요. 2020년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열심히 보겠다. 그러면은 오해하는 거를 다 풀어줘야죠. 일단 수업 외적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한 개의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중요하지 않대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 여름에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어떤 애는 이거 했더라, 어떤 애는 저거 했더라 이런 생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제 왜냐면은 활동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그 다음에 rather 그 뭐가 중요하냐? We appreciate sustained commitment to the interest you have chosen to pursue. 오케이, 핵심 단어 sustained commitment.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전 슬라이드를 가면은 driven이라는 단어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새로운 거라는 건 좋아요. 하지만 새롭게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대학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교죠. 프린스턴. 좋은 학교인데 제일 중요한 거 어떤 활동? 우리 활동에서의 우선순위 두지 않는다.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수업 외적인 거 한번 보겠다. 그리고 우리 홀리스틱 리뷰 보는데 우리가 그래도 뭐 하나라도 고르라면은 우리는 뭐냐면은 너가 관심 있는 너잖아요. 아이의 엄마가 관심 있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친구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주변 사람이 봤을 때 대학교가 원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관심 있는 그거를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라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상 경력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수상 경력으로 가는 건 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수상 경력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시행착오.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했느냐. 그러한 흔적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여름을 보내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데 however 이제 되게 큰 반전이 있어요. however 이제 한국 부모님들의 되게 한국 아이들의 재밌는 면모인데 되게 재밌어요. 이건 너무나 되게 저는 놀랬어요. 그 이제 코로나 있은 다음부터 와우 정말 안 변하는 건 안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대학교에서도 다 발표하고 솔직히 제가 하는 설명의 내용들은 제가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분석의 원 자료는 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학교 입시를 했을 때는 그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뭐 앞서 제가 첫 슬라이드 말했듯이 코넬이 그 뭐 요번에는 SAT 안 보겠다 하고 발표했던 날 많은 사람들이 긴급 속보를 보냈어요. 막 학원들이 이제 앞으로 올해는 아이비리그 SAT 안 봅니다. 아니면 앞으로 이제 코넬 지원할 때는 SAT 필요 없습니다. 오정보였잖아요. 코넬도 올해 1회였고요. 앞서 제가 보여준 것처럼 상위 대학교들은 다 SAT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서 제가 however 한 이유는 뭐냐면은 한번 봅시다. however 한 이유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시 요 however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변화 속 그 요약을 하자면 되게 가변적이에요. 가변적인데 팩트는 저희가 한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스탠더다이즈 테스팅과 관련해서는 SAT하고 ACT는 거의 다 봤는데요. SAT2하고 AP는 안 봤고요. 올해 한해서는. 두 번째 가변적인 건 뭐냐면은 그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학생 평가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였고 세 번째 팩트는 뭐였냐면은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더 열심히 보겠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죠. 왜냐하면 1월부터 5월까지 학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이에요. 그리고 학교들에서 원하는 거는 아이들만의 색채가 나와 있는 그 아이를 우리는 원하고 시간적 투자하는 그런 아이를 원하는데 however 이제 현실로 가봅시다. 현실로 왔을 때는 그 아이들이 그러면은 다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보시죠. 지금 만약 내가 지금 그 여기 있는 아이들이나 이걸 보고 있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이나 이걸 보는 아이들의 학생이 온라인 volunteering club, 온라인 blogs, 온라인 웨비나 세미나스, 온라인 튜터링, 온라인 서머 프로그램스, 온라인 인턴십을 집중하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제가 여기서 going online은 좋아요. 거기에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but 왜 좀 더 창의적이지 못하죠? 왜 아이들이 똑같은 것만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했다 그러면은 뭘 하고 누가 했다 그러면 뭘 하고 그래서 why do people always clone each other? 저는 질문이 이거예요. 왜 남들이 했던 것만 따라해요? 이게 오프라인 때도 그랬고 온라인 현실에 왔을 때도 나만의 컨텐츠에 벗어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요.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표면적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런 게 하는 게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의 연장선인지 그냥 남들이 한다고 하는 거는 별 의미 없어요. 과거에 한번 보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 과거에는 이제 HSK인가 이제 중국어 능력 시험 아니면은 일본어 능력 시험 그거 하면 좋다고 해도 다 그거 시험 봤어요. 또 한때는 AP 10개 이상이면 좋다고 해가지고 다 AP 10개 이상 봐요. 또 한때는 시집 내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다 시집 내요. 와우. 그리고 또 한때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미술 포트폴리오 좋다 그래가지고 요 동네에 있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내고 다 만들어요. 또 어떤 애들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의 유학 자서전 17살 아이가 자서전을 써요. 와우. 그러면 저는 그건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걔네 아버지도 걔네 어머니는 제가 말할게 이런 애가 자서전을 쓴 거예요. 미국에서 거의 한 톱 10 보딩 다녀요. 걔는 학비만 거의 1억이 넘어요. 학원에 올 때 걔네 엄마 차 타고 왔을 때는 200, 300 그다음에 아빠 차 타고 오면은 레인지로버를 타고 와요. 그리고 오면은 걔 가방이 제 거보다 비싸고 시계는 제 거보다 한 20배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런 애가 자서전을 써가지고 쌤 저 이거 출판했어요. 얼마나 재미없는 글이에요. 그냥 걔는 뭐라고 할까요? 이재용 워너비. 이재용 정도 돈 있으면은 걔 그렇게 써도 돼요. 나는 통장에 1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내가 평생 하루에 1억씩 써도 못 쓰는 돈이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해봤다고 자전 쓰는 건 상관없는데 그런 스포일된 아이가 쓰는 글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포일 됐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강조하는 건 이런 거 하는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는 건 문제는 없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앞서 말했듯이 여기서 무엇을 하든 간에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얘는요. 대학교들은요. 무엇을 하든 오케이 너가 원하면 해라야요. 그런데 왜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그 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 왜 하는 거에서 진정성이 보이기 위해서는 시간적 투자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2월 달에 그 뉴욕 타임스 기사에서 엄청나게 큰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월 말쯤에 났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어떤 인도 아이 16살, 17살 이제 인도 아이 한국 나이로는 17살이고 미국은 16살이고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다니는 11학년 아이였어요. 근데 얘는 뭘 했냐면은 그 자기가 대학교를 이제 구경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스쿨 투어 비슷이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쯤에 있잖아요. 2월만 3월 초에 못 가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대학교를 어떻게 평가하지? 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만든 게 상위 20개 대학교의 애드미션 오피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 학생들과 커넥 돼가지고 온라인 캠퍼스 투어 사이트를 자기가 만들어서 공유를 했어요. 그건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문에 나온 다음에 유사한 활동들이 쭈루룩 다 이어져요. 그리고 더 재밌었던 유사한 활동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진화론으로 볼게요. 이제 마스크가 필요하잖아요, 미국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이제 동영상은 뭐냐면은 집에서 나 혼자 만드는 마스크. 그래서 아이들이 다 동영상 찍었어요. 집에서 마스크는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몇만 명씩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이 나왔어요. 단순히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못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하자.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또 기부를 하기 시작해요.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하냐는 거죠. 왜 이걸 하는지. 아이가 기존까지는 아무런 사회 활동에 대한 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마스크를 1000장 만들었대요. 그런데 만든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얘는 거짓말이죠. 1000장이면은 부모님이 밤새면서 엄마가 너 좀 자라. 너 공부해야 되지. 내가 좀 더 만들어줄게 하고 하던가 아니면 공장에 주문해가지고 가져왔던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왜 다 똑같은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거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하지 마세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그 마스크라고 한번 봅시다. 만약 내가 그 우리 집 주변에 옆집 할머니가 나이가 있는 부부예요. 그러면 아이는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노부부한테 먼저 주면 돼요, 마스크를. 그 다음에 노부부가 밖에 못 나가니까 아니면은 이 부부가 잘 있는지 맨날 가서 확인해도 돼요. 아침 드셨어요? 하고 그냥 괜찮은지.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을 못 하니까 대신 온라인 쇼핑 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내 컨텍스트 안에서 해야지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하워버의 끝은 뭐냐면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다들 다 이렇게 복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여름에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제가 7가지를 나열을 하지만 이 나열하는 거를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나열 기준은 뭐냐면은 그 첫 번째 전제. 미국 대학교에서는 2020년 여름에 아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엄밀하게 평가를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평가했을 때 뭘 갖고 평가할지에 대해서 그 7가지를 한번 저희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